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어느새 팔다리에 멍이 생겨 있다든지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상처를 발견한다든지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경계와 통증 인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55세 김동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당뇨병을 앓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멍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생겨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김동수 씨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경병증이 뭔가요? 그리고 이게 멍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또 다른 분도 계세요. 45세 박미영 씨라는 분인데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부터 손끝과 발끝이 자꾸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셨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문에 손을 끼워도 아픈 줄 모르다가 나중에 멍든 걸 발견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몸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전체에는 수십억 개의 작은 센서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 센서들이 바로 감각신경이죠. 이 신경들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 몸 곳곳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위험해. 뜨거워. 하고 신호를 보내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 조심해. 다쳤어. 하고 경고를 보내죠. 심지어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뭔가 닿았어. 주의해. 하고 알려주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해보니 우리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 약 1300개의 통증 수용체가 있다고 해요.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처럼요. 2019년 대한신경과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30%에서 40%가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무려 60%에서 70%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말초신경병증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에서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들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전선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선이 낡아서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스위치를 눌러도 전구가 제대로 켜지지 않거나 아예 꺼져버리는 거죠.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이 손상돼요.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진단 후 10년이 지나면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신경병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되고요. 항암 치료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항암제 중에서도 특히 탁산계나 백금계 항암제는 신경 독성이 강해요.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경세포도 함께 손상되는 거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쓴 환자의 85%에서 급성 신경병증이 나타나고 이 중 10에서 15%는 만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 외에도 비타민 B12 부족, 알코올 중독, 자가 면역 질환, 바이러스 감염, 독성 물질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신경병증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멍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통증 인식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로 감지 단계가 있어요. 피부나 근육에 있는 감각 수용체가 압력이나 온도, 화학적 자극을 포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달 단계예요. 감지된 신호가 말초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달돼요. 세 번째는 조절 단계인데 척수에서 신호가 조절되고 필터링돼요. 중요한 신호는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는 억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지 단계에서 뇌가 이 신호를 통증으로 인식하게 돼요.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스탠포드 대학교 통증연구센터 연구를 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어델타 신경섬유의 전도 속도가 정상인보다 평균 40% 느려진다고 해요. C 신경섬유는 아예 기능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연구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같은 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정상인은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의 통증을 느꼈는데 경증 신경병증 환자는 평균 4점, 중등도는 평균 2점, 중증 환자는 평균 0.5점밖에 느끼지 못했어요. 중증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멍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뭔가에 부딪히면 즉시 통증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몸을 피해서 큰 손상을 막아요. 하지만 신경병증이 있으면 부딪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부딪히거나 압박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고 출혈이 생겨서 멍이 형성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무감각 외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손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세 최진호 씨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새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집에 와서 신발을 벗어보니 발가락에 큰 물집이 생겨 있더라고요. 전혀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속 걸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 물집이 감염되어서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족부의학회 통계를 보면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약 15%가 결국 절단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해요. 멍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멍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마요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신경병증 환자에서 반복적인 미세 외상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응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조직 재생 능력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0g 모노필라멘트 테스트예요. 얇은 나일론 실로 발바닥을 살짝 눌러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동 감각 테스트인데 음차를 발가락에 대고 진동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10초 이상 진동을 느껴야 해요. 세 번째는 온도 감각 테스트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들을 해요. 신경전 도검사는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신경의 전도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상인은 초당 60m 정도인데 신경병증이 있으면 현저히 느려져요. 근전 도검사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해서 신경과 근육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요. 정량적 감각 검사는 다양한 강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권하는 검사 주기를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는 진단받자마자 바로 검사하고 이후 매년 받으시고 항암치료 환자는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중 매 사이클마다 60세 이상 분들은 2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DCCT라는 대규모 연구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한 그룹은 신경병증 발생률이 60%나 감소했어요. 목표 수치는 공복 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 당화 혈색소는 7% 미만이에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챙겨 드세요.
비타민 B12는 하루 2.4마이크로그램 필요한데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풍부해요. 비타민 B6는 하루 1.3에서 1.7mg으로 닭고기, 참치, 연어, 바나나에 많고요. 비타민 B1은 하루 1.1에서 1.2mg으로 통곡물, 콩류, 견과류에 풍부해요. 알파리포산도 도움이 돼요. 하루 300에서 600mg이 필요한데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에 있지만 보충제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독일에서 진행된 알라딘 연구를 보면 알파리포산을 3주간 정맥 투여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서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신경 재생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주 3회에서 4회 30분에서 45분씩 중강도 운동을 권해드려요. 발 관리는 특히 신경 써야 해요.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처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절한 신발을 신으시고 맨발로 걷지 마세요.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르시고 발가락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약물 치료도 있어요. FDA에서 승인된 신경병증 치료제로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둘록세틴 등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신경 통증을 줄이고 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리치료와 재활도 효과적이에요. 전기 자극 치료, 온열 치료, 마사지 등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기능 회복에 도움이 돼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나 성장인자 치료 같은 재생의학적 접근법도 연구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신경병증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말초신경병증은 분명 심각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